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푸틴 아저씨 표정이 그렇게 좋지만 않아요. 눈에서 레이저가 나올 것 같은데요. 푸틴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전쟁이 쉽게 끝날 줄 알았는데 우크라 침공이 계획보다 느리다면서 분노했다고 합니다. 푸틴은 실제로 이 전쟁이 4일 안에는 끝날 정도로 쉬울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전쟁이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고 있고 러시아가 하루에 150억 파운드, 한국 돈으로 24조 원을 전쟁 비용으로 지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4조 원이라 전쟁이 지속되면 전쟁 비용이 러시아의 GDP를 능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전쟁은 현대전이라 미사일 몇 방 쏴서 끝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외곽 지역들은 미사일로 점령할 수 있는데 도심 지역은 실제 군인들이 직접 들어가서 시가전을 펼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심 지역에 무차별 미사일을 난사하게 되면 죄 없는 민간인이 다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도 국제적으로 비판을 받을 수가 있고 서방 국가들의 직접적인 참전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러시아 군인 한 명 한 명이 직접 도심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잠복해 있는 우크라 군사들을 직접 상대해야 되는데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크라의 대응도 만만치 않고 지금 우크라 군인들은 결사적으로 항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크라 측에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러시아 군대가 지쳤다. 전차 191대를 파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크라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은 직접 참전은 하고 있지 않지만 무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역시 무기를 지원을 하고 있고 독일 역시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지원해주고 있죠. 유럽연합 역시 우크라이나에게 금전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를 조기에 점령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장기화되면 안달난 쪽은 바로 푸틴입니다. 푸틴이 지금 하루에 23조 원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래서 2월 28일 러시아에서 화폐 무제한 발행을 선언했고 이와 함께 러시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9.5%에서 20%까지 대폭 인상했다고 합니다. 원래 러시아의 기준금리가 9.5% 수준이었는데 이것을 20%까지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그래프상에서는 잘 나와있지 않지만 20%는 여 끝쪽 여기를 나타냅니다. 기준금리가 9.5에서 20%까지 이렇게 다이렉트로 올라간 셈이죠. 과거 2014년도 크림반도 점령 당시를 잘 보면은 전쟁 당시 기준금리는 10% 언더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렸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전쟁이 일어난 지 며칠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쟁 며칠 만에 기준금리를 20%로 올리고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언한 것입니다. 코로나 경제위기 당시에 미국 연준은 무제한 양적 완화와 제로 금리를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연준은 유동성 축소와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죠. 하지만 러시아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긴 하는데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제한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돈을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가치를 끄집어 올리기 위해서 러시아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바로 금리를 올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해서 걱정하는 만큼 이 돈을 은행으로 가져와라. 그렇게 되면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렇게 억지로라도 화폐의 가치를 보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리한 금리 인상은 러시아 서민들의 삶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내부에서도 반전 여론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러시아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는 아닙니다.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GDP 10위 국가입니다. 한국 바로 뒤에 있죠. 전 세계 10위권이면 어떻게 보면 잘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1등, 2등에 위치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지금 러시아 푸틴 아저씨는 시장에 승부수를 한 방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푸틴의 승부수로 인하여 글로벌 자금의 흐름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이 흐름 두 가지를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안화의 강세입니다. 먼저 빨간색 박스 친 두 부분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박스는 2014년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했을 당시 때이고요. 두 번째 박스는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파란색이 달러 인덱스 차트이고 초록색이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입니다. 참고로 파란색 달러 인덱스는 위로 올라갈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고 초록색 위안화 환율은 아래로 떨어질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2014년 당시에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 그리고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위안화 환율 역시 약세를 보였었죠.
실제로 전쟁이 끝난 이후에 달러 인덱스는 꾸준히 상승했고 위안화는 그에 맞춰 달러 대비 꾸준히 약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흐름이 다릅니다. 금리 인상 및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달러 인덱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안화를 잘 볼까요? 달러가 높아진 것에 대비해서 위안화는 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건 맞는데 위안화는 달러보다 더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엄밀히 말씀드리면 지금 자금이 달러에서 위안화로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위안화 강세 이유 3가지가 정리된 메리츠 증권의 레포트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에서 달러 대신에 위안화로 결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색은 2014년도 크림반도 점령 당시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 통화별 비중이고, 파란색은 2020년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 통화별 비중입니다. 과거 대비 현재 유로화와 달러의 비중은 많이 줄었지만 위안화와 파운드의 비중은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위안화의 비중이 많이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를 스위프트 체계에서 배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하여 러시아가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결제를 하려고 한다. 이런 움직임을 포착해서 그러면서 실제로 위안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를 인지한 글로벌 자금이 위안화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달러 대비 위안화 강세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위안화 강세 두 번째 이유로 지금 중국 경제가 안 좋다고 하는데 실제로 중국 경제는 생각보다 괜찮은 편입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중국의 무역 수지는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금 인플레 때문에 중국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실제로 파란색 국제 유가가 높은 구간에서, 즉 인플레가 심한 구간에서는 하늘색 커브를 보시면 중국은 수입 물량을 줄여왔습니다. 즉 무역 수지 흑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고유가 시대에서는 중국이 수입 물량을 줄여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한 결과가 지금 중국의 사상 최대 무역 흑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안화 강세 이후 세 번째는 바로 중국과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의 실질 금리 차이입니다. 지난 파란색 커브를 보시면 되는데요. 코로나 경제 위기 이후 중국 채권은 미국 채권 대비 상대적으로 이자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외국인들로 하여금 미국 채권보다 중국 채권을 좀 더 선호하게 만들었고 글로벌 자금이 달러를 팔아서 위안화를 사서 위안화 기반 채권을 매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현재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 환율은 한국을 비롯한 여러 신흥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지금 전쟁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다면 중국을 비롯한 여러 신흥국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닐 거라 봅니다. 중국에 대한 이야기는 조만간 다시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푸틴의 승부수가 암시하는 두 번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지금 전 세계적인 경기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연준에서 통화정책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이때 잘 보시면은 양적 긴축을 연말에 단행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양적 긴축을 블러드 연 총재는 2분기 때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여러 연준 위원들도 꽤 빠른 시기에 양적 긴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시장에 겁을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연준이 통화정책 보고서에 딱 못을 박았습니다. 양적 긴축은 연말에 단행한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 확률 역시 후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을 반영하는 미국의 2년 만기 채권 금리는 지금 1.46%까지 떨어진 상황이고 전쟁으로 인해서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져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1.88%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푸틴이 부른 승부수로 인해서 미국의 금리 인상 횟수, 양적 긴축의 타이밍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준의 덜 매파적인 발언은 달러의 상대적인 강세를 조금씩 약하게 만들고 있고요. 즉 전쟁 이후 신흥국 투자에 좀 더 매력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의견은 사견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봐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